사고방식을 바꾸기만 해도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설파해도 과학자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이 자석과 같으며 진동하는 주파수를 갖고 있어 우주로 뻗어나가며 그로 인해 어떤 결과를 불러온다는 믿음을 과학자들은 비과학적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기만 해도 인생에서 원하는 바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사상을 믿으려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사고방식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생각은 단순해 보이지만 놀라운 사실을 시사합니다. 인간의 뇌는 유년기에 활발히 성장하고 변하지만 의식적으로 생각을 통제하면 성인기에도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뇌의 타고난 유연성을 잘 활용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의 원천의 저자 타라 스와트는 사고방식을 바꾸면 현실뿐 아니라 물리적인 생활 환경과 인간관계, 내가 스스로 끌어당기거나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신경 가소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뇌와 몸은 뗄 수 없는 관계로 서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능력은 감정과 논리를 주관하는 뇌의 건강 상태와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질에 좌우됩니다. 뇌의 탄력성을 이용해 신경 경로를 바꾸면 얼마든지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뇌는 우리에게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뇌가 자동 조종 상태로 굴러가게 두는 사람은 자신의 습관이 어디에서 왔고 그 습관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해가 되는지 묻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 삶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뇌가 자동 조종 상태로 작동할 때는 행동을 할 때마다 해당 신경 경로가 강화돼 그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은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뇌를 장악하고 삶은 우연의 연속이며 우리는 대부분 우연 앞에 무력하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경과학계의 연구 결과 뇌의 신경 경로를 재배치하며 누구나 정신을 통제해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명종이 울리기도 전에 침대에서 일어나 맑은 정신으로 여유롭게 아침을 먹거나 오랫동안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싼 값에 구하거나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좋은 기회를 얻은 날처럼 왠지 모르게 일이 잘 풀리는 날은 운이 좋은 날이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는 우연히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 내 의지와는 상관없다고 단정하지만 행운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좋은 기회를 얻은 당신이라면 그동안의 업무 성과가 좋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로운 동업자를 만나 사업이 술술 풀린다면 평소 인맥 관리에 애쓴 당신의 노력이 때와 장소를 잘 만나 빛을 보는 것입니다. 삶이 공짜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풍요의 관점과 결핍의 관점이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고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긍정적인 사고나 너그러운 마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풍요의 관점은 이 세상의 자원은 우리 모두가 나눠 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며 성공에 이르면 오히려 가능성의 범위가 더 커진다고 믿는 시각입니다. 풍요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자존감과 자신감이 커지고 힘든 시기에도 회복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핍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주된 동기는 두려움입니다. 본인과 본인이 처한 상황의 결점은 물론이고 가지지 못한 것과 실패할 확률에 집중합니다. 장애물이나 한계에 부딪히면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세계로 도망쳐 위험을 회피하고 변화에 저항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실패할까봐 두렵지 않으신가요? 두려움은 인간의 뇌에서 가장 오래된 원시뇌가 관장하는 강력한 감정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감정과 기억을 조합하는 뇌가 경계 경보를 울리며 뇌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어기제를 작동시켜 과거의 나쁜 기억과 실패를 상기시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위험을 피해 도망치는 반응을 촉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고방식을 바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풍요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려면 사고의 패턴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믿음과 생각은 버리고 새로운 증거와 생각을 받아들이겠다고 마음 먹어야 합니다. 과거의 믿음을 버리고 변화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더 쉽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단호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라보고 바꾸고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합니다. 풍요의 사고를 선택하는 것은 자기 삶에 완전히 몰입하겠다는 뜻입니다. 단호하게 뇌의 자동 조종 장치를 끄고 적극적으로 삶에 임하겠다는 뜻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제어하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한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행동의 선택지와 방식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결핍에서 풍요로 사고의 방향을 바꾸려면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결핍의 사고를 하는 사람은 실패를 하면 나는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내적 비판이 작동합니다. 자기 비판은 야심차게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반면 풍요의 사고를 하는 사람은 실패를 성공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재평가하고 실패의 미완성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 과거에 자신이 겪은 시련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풍요의 사고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심한 순간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며 이것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결핍의 사고를 버리고 풍요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겠다고 마음먹기를 강조합니다. 자기 회의가 자기 확신으로 바뀌면 간절히 바라는 새로운 현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로 일하던 저자는 30대 중반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랜 근무 시간과 과도한 업무에 지쳤고 정신과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들은 바뀌지 않으리라는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병원을 떠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로 결정했고 남편과의 불화로 결혼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절망과 상실감에 빠져 있었던 힘든 시기에 몇 년 전 우연히 긍정적 사고와 시각화라는 개념을 접한 적이 있었던 시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읽은 책 중 하나가 끌어당김의 법칙과 시각화 및 명상의 힘의 개념을 모아 설명한 책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실패로 끝나고 다른 진로를 택하게 되면서 삶이 무너지는 위기를 겪으며 자연스레 그 책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책에 나오는 방법을 실제로 따라해보니 효과가 놀라우리만큼 강력했습니다. 책의 훈련법을 따라하는 동안 매주 새롭고 심오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고방식이 자신의 삶을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를 바로 잡으려면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감정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저자는 열정적인 코칭 전문가로서 타인과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새 삶을 개척하고 뇌의 최적화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면서 저자는 뇌의 힘을 활용해 원하는 삶을 사는 법을 완전히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뇌의 비밀을 밝히는데 평생을 바치겠다는 저자의 결심도 점차 굳어지면서 자신의 해석과 이론을 세우고 다듬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영성을 융합하고 깨달음을 원동력 삼아 무의식적 행동을 의식적 행동으로 바꾸는 여행을 안내할 것입니다. 빛나는 삶에 힘을 끌어내는 첫 단계는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책의 단계를 하나씩 밟으며 새로운 자신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